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배우자들끼리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단칼에 거절했고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나눠주시길 기대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영부인이 검증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들어 대선 후보 배우자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누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감안한 제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김 위원장의 오늘 제안은 김 후보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이런 건 아니고 배우자라는 사람이 다 나와 있는 사람인데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면 검증도 하고 또 토론도 하든지. 하지만 민주당에선 김 여사의 수렴청정 의혹을 이제 와서 공식적으로 인정이라도 하겠다는 거냐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국민들께선 대통령 배우자가 아주 조용히 지내길 바라신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후보 배우자들끼리 생중계 TV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서영장님 정치 오래 하셨는데 배우자 토론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아니 전에 있다 초유의 일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얄팍함이 오히려 비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혜경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 배우자가 지금 인터뷰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이걸 쟁점화하겠다. 내용은 정책 토론이고 배우자 간의 대결이지만 내용적 본질적으로는 네거티브 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님 배우자님이 아셔야 될 게 네거티브는 패배자임을 자인하는 패배자 포지셔닝입니다. 내가 약자여서 지금 강자를 막 쫓아가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유세 때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선거 전략상 선거 캠페인상 부인은 말리는 이런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균형감과 조화감을 주는데 그렇죠. 두 사람 다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유권자들이 불안해 보이고 쫓겨 보이고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선거에서의 패배자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캠프의 참모들 이거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비대위원장 아직 직인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그리고 김건희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건데. 그 부분이에요. 네. 오늘 당장의 민주당 내란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배우자 특검이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저는 그것도 노렸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때는 배우자 때문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이번 대통령 뽑을 때는 배우자 토론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산의 반응 정도는 1이라고 치면 사람들은 당장에 뭘 떠올리냐면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지 그렇게 배우자 문제가 중요한 거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이 뭐래도 별로 우호적인 구도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캠페인 전략이라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캠프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다 역풍이 부는 얘기들을 서슴없이 막 해요. 이 기발한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 김문수가 정상적으로 토론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설 여사라도 소환을 해가지고 한번 김 여사랑 붙여보자 이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진짜 살다 아니 그 댓글에 오늘 중앙일보 댓글에 딱 그게 눈에 띄던데
야, 배우자가 부통령이냐?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네, 아니 무슨 배우자가 뭔데? 그 김건희 씨 때문에 이 파생된 이슈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은 아직도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라고 인식해서 V제로 시대에 여전히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비판을 민주당도 하고 하는 건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뭘 해도 안 되니까 끊임없는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 120원 꺼냈을 때 이러면 와 벌떼처럼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다. 자영업자 피눈물 빨아먹는 이재명. 막 규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무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그 커피 120원을 하루도 잘 못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걸로 안 돼. 더 센 거 가져와봐. 뭐 있어. 골몰했겠죠. 그러다가 그러면 커피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배우자 그 법카 뭐 이걸로 그러니까요. 한번 네. 프레임 전환을 해보자라고 짜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몰매를 맞고 있어요.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고 세상의 젊은 정치인 김용태가 이거밖에 안 되냐? 정치적 상상력의 수준이 이 수준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할 게 세상에 이거밖에 없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거봐 형 내가 이거 하지 말자 그랬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정말로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용태 입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정말 여전히 국민의힘은 누굴 내세워도 구태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네, 요즘 젊은 정치인 왜 이렇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특히 실망한 건 지난 TV 토론에 나왔던 이준석 후보. 아니 그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정책 토론을 빙자해서 뭐 거의 네거티브성, 인신공격성 막말을 해서 사이비 교주다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원래 본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의 지지를 뺏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기대하려고 하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 똑똑해라 게 대파 예. 파동 때 화난 게 대파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권 때 해왔던 경제 파탄과 민생 그렇죠. 파탄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죠. 4.19 이거가 난 이유가 김주열 학생이 체류탄을 맞아 사망하게 돼 있지만 이승만 정권의 오랫동안 실정이 눌러지다가 폭발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설령 그것도 뭐 계곡에 있는 상인들을 그 다시 한번 그 재취업하기 위한 맞아, 전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네. 이러한 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맥락도 왜곡했지만 네. 설령 원두 커피 가격이 2015년도 상당히 130원, 150원 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정을 축적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터져나올 만한 분노가 전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이것을 야 제2의 대파로 만들자라고 한 발상 자체가 네, 그것이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머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 요원 저 국민의힘 선대위 퇴장감이에요. 배우자 생중계. 오늘 아침 가장 핫한 뉴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회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하나. 저도 좀 기대했습니다. 나는 김문수 후보 사퇴시킨다고 한 줄 나도 알았어요. 그럴 정도는 돼야. 김문수 사퇴까지요?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사퇴시키겠습니다. 당무 그 우선권이 후보한테 있지만 사퇴시킬 수 있다. 이게 사실 또 저기 하면 되잖아요. 또 전국위원회 열고 당원 투표하고 그냥 이준석 해라 그러고. 그렇지. 아니 그냥 이재명 해라 그러고. 그냥. 트로이 목마와 같이. 예. 근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김문수 후보 깜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국민이 판단하시니까. 국민이 판단하지 마. 그냥 저도 국민이니까. 예.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생각을 합니까? 네? 그 계엄을 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안 맞죠. 물론 본인은 계엄에 당시에 갔었으면 반대했을 거다. 또 이렇게 애매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하더라고요. 예. 왔다 갔다 하시긴 합니다. 예. 탄핵은 근데 반대한다. 이렇게 명확히 그 얘기하겠죠. 논리를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로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은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개논리예요. 우리 개를 소리가 자꾸, 여의입니다. 여의. 개논리. 왜냐하면 아니 계엄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어떻게 그 직위에 그대로 놔둡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계엄이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의입니다. 불법 계엄. 불법 계엄.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반헌법적
반법률적 불법 계엄을 했는데 국헌문란. 네, 국헌문란. 어떻게 놔두냐. 진짜 기분 나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한 이래로 제일 기분 나쁜 날이에요. 아, 그래요? 왜요? 계엄을 계엄이라고 하니까. 아, 불법 계엄이라고 해야 그럼 된다.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엄 합법 계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법 계엄이죠. 윤희하는 건 불법 계엄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후보가 석고대죄도 하지 않고 지금 나와서 또 국정을 맡겨달라고 얘기하는 게 코미디죠. 그런 그건 뭐 차원에서 너무 김용태가 뻔- 예. 사퇴 촉구를 할 줄 알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지만 배우자 TV 토론 생중계를 제안한 거죠. 이것도 개코미디예요. 아, 제가 사람과사의 연구소인데 예. 요즘은 개도 연구해야 되나?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누가 낙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하네, 이게 진짜. 얘 귀 좀 시켜줘요. 예, 저희가 너무하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가혹행위 아니에요? 예, 청결과 진짜. 위생에 좀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요. 반려견 다음 시간에는 한때. 예, 조금 더 반려견. 신경을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삥. 네. 예, 그래서 왜 그런 걸 제안했다고 보세요? 일단 김혜경 씨의 법카 문제 이미 유죄 판결을 이제 중간까지 받았잖아요. 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데 일단 코미디 같다라는 것만 오히려 부각됐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대통령의 영부인,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애매한 지위가 있죠. 공인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공인 역할도 하고 있고 실제 국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관여를 많이 했고 이전에 김건희 씨가 엄청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영향력을 좀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만약에 이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사실은 공적지위가 아닌데도 공적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나중에 그중에 한 명은 나중에 대통령이 남편이 되고 배우자가 영부인이 되면 난 토론을 통해서 검증받은 사람인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배우자가 없는데. 애인 네. 나가면 되죠. 네, 이소영 의원이 엄마가 나오냐. 예, 그렇게 직격을 했더라고요. 예, 저도 오늘 오전 방송에서 누가 했던 분이 댓글로 그럼 엄마 나오냐. 그래서 제가 그분 산뜻하다.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렸는데. 아, 예, 신용산 객잔. 네, 신용산 객잔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제 3등 후보가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배우자 토론 생중계라는 말을 꺼낼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코미디예요. 네, 즉 거기에는 또 이준석 후보가 그냥 나가면 되죠. 아, 2번 나가나요? 아, 배우자인 척하고. 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입장을 냈던데요. 본인한테 크게 혼났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직격을 하면서 꼰대 같은 발언이다.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김혜경 씨가 몇 년 전에 김건희 씨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니까 한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후보 검증 같은 경우에는 밤샘 토론해서라도 해야 되고 배우자도 검증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에서 무조건 뭐 왜 생뚱맞는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배우자 토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은 하는데 민주당도 자기네 대선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가 한 얘기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확인해보고 비판할 지점이 있으면 비판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 검증은 언론에서 해야죠. 그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배우자들끼리 그러면 TV 토론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 A 배우자, B 배우자. 그럼 B 배우자님 명품백 브랜드는 뭘 좋아하십니까? 아디다스요. 아디다스? 아니 아디다스를 당황하신 것 나이키도 같은데. 아니고 나 아디다스? 이 말이 돼 지금? 제 축구를 좋아해서요. 아 축구? 네. 그러면은 나이키는 어떻게 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네. 어떻게 하냐고. 아디다스 생각 못했었구나. 못했어. 전혀 못했네. 제가 왜냐면 생각하는 배우자가 최고의 명품은 남성일 수도 나이키예요. 있으니까 네? 네, 아디다스의 백을 선호할 수 있다. 충분히. 아디다스 백이 있어요? 이 백 있잖아요. 스포츠백. 오, 아니 제가 분명히 명품백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명품백. 그러면은 저한테는 아디다스가 외국- 명품이에요. 지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디다스 안 사줘. 배우자 토론에서 지신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님. 후보 부인은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그 외국 정상회담 가는데 아디다스 백 메고 나가는 것도 아디다스 웃기잖아. 운동화 딱 신고 가서 이렇게. 국산을 이용해야죠. 아 그렇구나. 프로스펙스. 스펙스. 그런 거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웃기잖아. 이만큼 배우자 토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죠. 이상하냐라는 걸 보여주신 상황이라고 배우자 생각합니다. 당연히 검증해야 되지만 아디다스라고 할줄 배우자들끼리 몰랐네. 나와서 토론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코미디 같은 생각인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그러면은 음식은 뭘 좋아합니까? 초밥 좋아해요? 초밥? 순두부찌개요. 순두부? 순두부?
예, 배우자 토론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이 상황으로 충분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콩나물 뭐 사요? 콩나물이요? 풀무원. 중국산 콩나물. 박스치. 한국 거 사요. 자, 23일에 TV 토론이 이제 2차가 예정되어 별로 관심 있거든요. 없다는데. 기분 나쁜데. 배우자 토론이 의미가 없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셔가지고 네.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우리가 배우자를 뽑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이제 선거 유세 중에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 제 앞에 있었다면 크게 혼났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즉흥적이고 대책이 없다.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치듯 이벤트화하면 안 된다라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 부인들의 리스크가 대통령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검증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댓글창에는 이럴 거면 가족 토론에, 장모 토론에 온갖 거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는데요. 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십니까? 블랙 코미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댓글도 그렇고 다 어이없다, 웃긴다. 뭐 토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일단 뭐 왜 했냐고 하면은 이제 뭐 김혜경 여사가 뭐 이를테면 공직선거법 2심에서 이제 유죄 150만 원 벌금 유죄 나온 거 뭐 그래서 이제 밥값 뭐 이렇게 카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밥값에 대해서 얼마였더라 뭐 8만 7천 원 제가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크지 않은 금액이긴 했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논란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근데 이게 되겠냐 이게 이제 별짓 다 한다 그 생각이 들고 진짜 이게 이거잖아요. 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봤죠. 직전까지. 일단 뭐 개식용법 뭐 이런 거 본인이 만들어 이렇게 좀 그래서 김건희법이라는 얘기도 붙이기도 했지만 뭐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안 좋게 영향을 미친 걸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당에 좀 반성부터 해라 그러면은 김건희 쉴드치고 그동안 했던 국힘 의원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준석 의원은 누가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영혼의 배우자 천하람이 나와라. 영혼의 배우자인가요? 영혼의 배우자죠 거기는. 네. 단짝이죠 단짝. 천하람 의원이 나와서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꼭 필수 조건이냐 그러면은 외국에도 배우자 없는 뭐 굉장히 그런 게 많고 이거를 그냥 실제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설란영 여사랑 뭐 김혜경 여사랑 뭐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는 앞으로 국정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뭐 소외된 사람들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이게 뭘 검증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이게 너무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뭘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카드 그거 왜 썼습니까? 그러면 뭐 카드 했는데 그쪽 땅에는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성사될 가능성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정치를 좀 희화하지 마라 좀. 우리 용태 비대위원장님 윤석열 하나 출당시킨 거는 제가 뭐 그나마 인정해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김혜경 씨와 관련돼 있는 항소심은 지금 10만 4천 원 식사비에 대해서 법카 벌금 150만 원 항소심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말씀을 본인 드리겠습니다. 거 빼고 뭐 8만 얼마인가 뭐 그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 10만 4천 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내부 반발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게요. 이준석 후보가 아까 김용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자신이 있었으면 크게 혼났을 거다 이렇게 했던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를 삼은 겁니다. 한 전 대표는 구태와 꼰대짓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라고 하면서 직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함께 정치를 해온 30대 40대의 단일화의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으니 부장님은 제발 낄끼빠빠 해달라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이제 윤석열이 가져갔던 그 보수표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온전히 못 가져갔어요. STI 한겨레 한국 정당학회 조사한 거 보면은
이 윤석열이 가져갔던 거에 김문수가 55%만 지금 가져가고 여조를 달달 외우시네요. 네, 13% 이준석한테 13% 프롬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한테 8%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이완돼 있고 아직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는데 그중에서는 친한동훈계 성향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거는 도움이 될 거다. 뭐 그거는 국힘한테 도움이 될 거다인데 우리 예찬이 이러려고 입당했냐. 저격하려고 입당했냐. 그냥 결국은 반한동훈 용으로 들어간 것이다. 아니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거는 언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게 이준석하고 언제부터 이준석하고 또 그렇게 친했다고 이준석 갈 때는 언제고 지금 갑자기 3040 할 테니까 부장님은 낄끼빠빠 빠져라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은 참 이게 잘 되겠냐. 그러니까 장해찬 우리 전 최고위원 뭐 저도 친분도 있고 하는데 이럴 때는 너무 좀 이게 자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이준석 후보가 그 얘기했잖아요. 김용태 나한테 뭐라고 했지? 혼난다고. 크게 혼났을 것. 크게 혼났을 거다. 배우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죠. 이거는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에서 누가 이준석 너 나한테 크게 혼났을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지지자들이 기분이 좋겠냐. 그러니까 나이나 예전에 관계없이 당 대표라는 지위를 김용태가 가지고 있으면은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는 적절하지는 않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잘 지적했다 그 생각은 들기는 해요.